자, 121번부터 130번까지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130번까지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보면 130번 때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구성되어야 맞는데요. 최근에 토익의 추세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120번 때에도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120번 때 문제를 풀 때도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명사 앞에 무조건 형용사가 답, 이게 아니고요. 자, 명사 앞에 복합명사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법 문제나 구조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지 너무 전형적인 생각만 하셔서는 오답이 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점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부터 보시죠.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명사하고 뜻이 달라요. makers는 당연히 뭘 만드는 기계일 때 많이 쓰죠. coffee maker. 이렇게 얘기하면 커피 만드는 기계잖아요. 근데 ER이 붙으면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maker는 사람과 사물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spaces는 공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imes는요. 시간의 뜻이 아니라 시절의 뜻입니다. time은 복수형으로 쓸 수 없는 불가산 명사죠. 시간의 뜻일 때는. 그런데 좋은 시절들 이렇게 얘기하면 good time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혹은 10번 하고 횟수를 얘기할 때도 10 times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절이나 횟수의 뜻으로 time을 쓸 때는 자, 저렇게 가산 명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result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때요? 어휘 문제가 되겠죠. A, B, C, D가 모두 명사이고 뜻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빈칸이 이용 가능하다 다음 달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의 빈칸입니까? 바로 자, 메디컬 테스트를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런 신체 검사의 뭐뭐뭐가 다음 달에 이용 가능할 거다. 신체 검사에 만드는 사람, 신체 검사의 시절, 신체 검사의 공간 말이 안 되겠죠? 신체 검사 결과가 다음 달에 이용 가능할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when 이하의 해석 없이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도 가능하면 짧게 하고 답을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뒤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자, 이 정도에서 답을 내시는 것이 합당하고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해석을 했는데 정답이 2개 혹은 3개다 후보가 이렇게 되면 뒷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자, 뒷부분에 이 어떤 근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 그런 그 연관관계라든가 자, 혹은 대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는 없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왜는 무엇입니까? 관계부사입니다. 그런데 자, 다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예요? 바로 자,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되죠? 리뷰할 시기입니다. 자, 뭘요? 그것들이 뭐죠? 테스트, 신체검사 결과들. 그래서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검토하는데요. 자, at a follow-up appoin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follow-up은 여러분들 후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죠. 후속이 뒤따라 나오는. 자, 그러니까 후속 약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후속 약속이 있을 때에 자, 그 결과들을 어떻게 리뷰하게 될 때가 바로 다음 달인데요. 자, 그 다음 달에 결과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2번 가시면요. 122번의 A, B, C, D는 의미가 서로 다른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as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A, B, C, D 중에 여기다 쓰면 되는데 뒤쪽에는 바로 명사만 하나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로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for나 by는 워낙에 뜻이 많아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정의가 가능하죠. 자, 전치사 as는 뜻이 2개밖에 없어요. 접속사는 뜻이 굉장히 많지만 전치사의 2가지 뜻 무엇입니까? as 1번 자, 양태, 뭐뭐처럼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격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로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격의 뜻으로 대부분 토익에서는 사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into는 어디에 안으로라고 해서 상태의 변화, 자, 혹은 위치의 이동 이런 개념이 바로 into의 개념이죠. 자, for나 by는 워낙에 뜻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요.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자, 빈칸에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면 되는지를 일단 좀 따져보시면서 자, 필요한 for나 by의 용례가 있다면 끄집어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점이 언제죠? 바로 3번째 아이를 가진 이후에 자, 매티우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마테오라고 하죠. 네, 라고 하는 가문이 자, 그 가족이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가진 다음에 저 가족이 뭘 결정했어요? 바로 트레이드 인 하겠다. 트레이드 인은 보상 판매를 하다의 뜻입니다. 이게 트레이드가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자, 뭐를요? 컴팩트 카를. 무엇으로? 바로 roomier minivan. 자, roomier라고 하는 단어는 잘 모르더라도 자, 미니밴이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한 차량을 큰 차량으로 트레이드 인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트레이드 인의 자, 의미는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추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roomier라고 하는 단어는요. room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roommate의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어체에서 roomie, he's my roomie 이렇게 얘기하면 roommate의 뜻인데요. 형용사로 쓰면 room이 공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널찍한 이런 뜻입니다. spacious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간 넓은 그런 차량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때 여러분들 자, 어디 안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 또한 이것이 자격의 개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or 아니면 by인데요. 이 중에서 자, 누가 답일까요? 자, for라고 하는 단어에는 교환과 대체의 개념이 있어요. 교환하거나 대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xchange 뒤에 많이 있어요. exchange A for B. 자, A를 B하고 맞바꿔서 이런 뜻이에요. 교환과 대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과 맞바꿔서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exchange A for B에 가장 많이 쓰고요. mistake 다음에도 많이 써요. A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차고 하는 거예요. B하고 맞바꿔갖고 A를 차고 하는 것이므로 A를 B로 오인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맞바꿔서라고도 하지만 뭐뭐로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뭐뭐로라고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가 정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bu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buy something for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omething을 샀는데 얼마와 맞바꿔서 산 거예요? $20에 $20로 어떤 물건을 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for는 그럴 때 쓰입니다. 따라서 이 미니밴과 맞바꿔서 자, 이 차를 어떻게 한다? 트레이드 인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교환과 대체 개념의 전치사 for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맞겠어요. 자, 그래서 교환과 대체 개념으로 for가 사용되는 용례들 몇 가지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exchange A for B 자, 부터 시작해서 자, mistake A for B, buy something for 얼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처럼 trade in A for B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ubstitute 하나만 더 알아두시죠. substitute라고 하는 단어는 대신 쓰다 그런 얘기죠. A를 대신 쓰는 거예요. 뭐하고 맞바꿔서? B하고 맞바꿔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고 이게 새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뭐 토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돌파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2번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23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바로 콤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 자리. 자, 이번 달에는 접속 부사에 대한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B번과 C번은 분명히 부사입니다.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올 수 있어요. Part 6에는 앞에 문장이 더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으나 자, 5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He's only 17 years old. 그 사람은 겨우 17살밖에 안 됐어요. And therefore 따라서 이거는 그러므로 따라서 he cannot vo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therefore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1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앞문장에 개념이 있어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herefore나 otherwise는 안 됩니다. otherwise는 unless랑 비슷하지만 무슨 뜻? 누구누구가 뭐뭐하지 않으면의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unless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예요. 아시겠죠? 자, 안 되겠고 instead는 그 자체가 부사죠. 대신에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문제도 품사만 정확하게 알면 A번의 답을 팍 여러분들이 꽂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사람이 매출의 숫자를 향상시킬 수가 없다면 극적으로 자, 향후에 자, 다음에 쿼터에 다음 분기에 말이죠. 매출의 숫자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면
자,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 demoted. 아우, 이 사람이 강등된답니다. 됐죠? 자, promote의 반대말이 demote죠. D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강등의 뜻이 있잖아요. 자, 내리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demote 하면 자, 강등시키다 이 뜻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바로 sales manager의 직책으로부터 어디로? 바로 sales associates. associate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 동사지요. 연관시키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명사로 쓰면 관련 직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ales associates라고 하면 그렇죠. 자, 바로 영업 사원의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매니저에서 영업 사원으로 강등되게 될 것이다의 개념입니다. 정답 A번으로 정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됐죠? 124번인데요. A, B, C, D의 품사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나올 때마다 늘 강조드리죠. promptly는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정답이에요. 이거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이거는 오류가 없었어요. 자, 참고로 promp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형용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단어인데요. 재촉하다의 의미의 동사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자, 동사로서 즉각적으로 without delay, 오케이? 즉각적으로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그 통계가 정확히 맞는지 검증만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죠? 자, 부서장입니다. 바로 이 부서의 자, 수장이에요. Order Processing Department니까 자, 주문 처리 부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죠? 책임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시 생략돼 있고요. 중간에 that 이하 저를 보장하는 거죠. 뭘 보장하는 거예요? 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선적의 지연이 어떻게 된다? address 별표 즉각적으로 선적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적 지연이 즉각적으로 다루어지는 거죠. 요거는 지금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B와 PP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어차피 없었어요. 하지만 어휘 문제로 나오더라도 promptly는 한 번도 안 빼고 정답이 되었던 단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ress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죠. 자, 그 중에서 address라고 하는 단어는 다루다, 해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토익에 고득점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시 Part 7에도 등장하면 잘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4번 이 정도로 끝내고요. 125번으로 넘어갈게요. 125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어때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자리인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주어는 누구죠? Premier Carpeting. 동사는 어디 있어요? 자, 바로 동사가 없네요. 자, 바로 know, knew, known이기 때문에 이거는 PP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로 묶어보세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 for 이하 때문에 잘 알려지고 유명한 회사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입니다. 됐죠?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동사를 답으로 찾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125번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specialize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이하에는 in 플러스 a의 부사구가 정말 자주 동반된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일단 주어는 Premier Carpeting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져 있대요. 자, 뭐 때문에? 자, 바로 hand woven. 자, 손으로 짠 거죠? 바로 weave의 pp형이 woven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짜여진 자, 동양식의 rugs. rugs는 양탄자잖아요. 동양식 양탄자 때문에 유명한 자, 저 회사가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카페팅 프로덕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wall to w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겠어요? 벽에서 벽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알겠죠? 바닥을 싹 덮을 수 있는 그런 카페팅 제품 있죠? 자, 그런 것에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25번까지 자, 저희는 구조문법 어휘에 자, 3마리 토끼를 또 잡아봤고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 후에 휴식 취하고요. 자, 후반부 126번부터 130번까지 다시 5문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126번부터 130번까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5강의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이 지금 2.5가 끝나고 자, 그다음에 2.6에서 3.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지금이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집중력을 좀 잃으실 때가 좀 되기도 했으니까 자, 그 점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의를 지금 3강째 몰아서 보고 있는 분도 계시죠? 자,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셔서 하루에 한 강 정도씩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것이 가장 자, 강의 효율에는 좋고요. 그다음 집중력도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A, B, C, D 선택지 모두 부사입니다. mildly는요, 마일드하게, 온화하게, 가볍게 그런 의미죠. supremely는 뭐예요? 그 supreme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뜻이죠. 최고로, 극도로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rarely는 rare가 드문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거는 준부정입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준부정의 부사고요. 동의어도 기억하셔야겠죠. scarcely라든가, 자, seldom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rarely, 삼총사니까, 자, 기억들을 다 해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 shortly인데요. shortly는 지금 ly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short에 우리가 부사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그런데 사실은 자, short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short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shortly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답이 아니더라도. 이 단어는 짧게가 아니라 곧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어떤 부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building material quartz. 자, quartz도 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명사로 입장이 바뀌어야겠죠. quartz는 인용하다의 뜻이고요. 가격이 얼마가 될 거래요 라고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견적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자재가 되겠죠. material이라고 하면 재료의 뜻이니까. 그래서 건자재 견적들이 오로지 겨우 뭐예요? 추정치입니다. estimate. 사실은 quartz와 동의어예요. 이 견적들은요, 그냥 추정치일 뿐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바로 최종 비용에 대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한 주어라는 거겠죠? 이 quartz는 어떻다는 얘기죠? 자, 100%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거의 100% 정확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말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26번은 자, 정답이 rarely가 되겠어요. 준부정어가 되는 게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것이 자, 지금 타동사가 나와 있고 형용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 아니에요? 자, 형용사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는 목적어는 명사만 됩니다. 동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못 받고요. 또한 이하의 목적어도 또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순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순수 명사는 D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에요. 간단하죠? 이런 문제는 1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리 쓰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 정답 확인까지 끝났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 Safety Commis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m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 강의에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30번 문제인가에 커미션이 선택지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커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다루어지는 단어인데 일단은 커미트가 위탁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미션은 돈인데 위탁 수수료예요. 너 이거 좀 팔아줘 대신에 해서 물건을 팔아줬을 때 자, 내가 위탁 수수료를 지금 내는 개념이 바로 자, 커미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커미션이 뭐가 있죠? 커미션에 위원회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커미티와 똑같은 그런 개념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명사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커미션은 또한 자, 여러분들 나중에 동사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의뢰하다의 뜻이에요. 자, 이것도 당연히 어떤 그 예술작품이나 혹은 뭐 건축물 따위를 자, 누구에게 의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하다의 동사까지
외워두시면 어떻게 덕을 보시는지는 시험 보러 가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자, 가정보안 자, 위원회가 되겠죠. 가정안전 혹은 보안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원회가 최근에 어떻게 했죠? 바로 공개했습니다. 뭐를요? 제한사항을 새로운 것들을 공개했는데요. 그 제한사항이 바로 뭐에 대한 제한사항이에요? for 이하를 하기 위한 제한사항입니다. 추천사항이에요. 바로 preparing your home. 당신의 집을 자, for 이하를 위해서 대비시키는 거죠. 화재나 혹은 홍수 따위의 disaster. 재앙이죠. 네, 천재지변 혹은 뭐 재앙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해요? 대비하도록 됐어요? 네. 자, 집을 대비시키도록 하는 자, 그런 새로운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제한 사항들이 새로 나왔는데 그 제한 사항들을 최근에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27번 문제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고요. 12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살짝 달라요.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자, 32층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지금 하나가 그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의 가능성은 지우시면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until이라고 하는 단어는 까지의 뜻인데 잘 아시겠지만 뒤에는 뭐죠? 32층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까지라고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치사는 뜻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컨셉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까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자마자 아웃입니다. 자, 두 번째로 between은 A and B가 나오든가 복수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뭐들 사이에 두 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복수명사가 나오든가 A and B가 나와야 되는데 32층만 떠렁 나와 있죠. 보자마자 아웃입니다. 자, during은 또 어때요?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거 아니에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beyond예요. beyond는 어디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2층을 넘어서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을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 괄호 부분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정답을 C로 쓸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32층까지 해가지고 A번도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해석을 앞으로 확장한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꼭 주의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자, 봅시다. 그 사람들인데요.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security for clearance or hig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면, 그죠? 예, 그, 보안 등급이 네 번째 등급이 있어요. security for. security for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당황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네 번째 보안 등급이 security for거든요. 그리고 clearance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security for에 대한 정리가 다 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네 번째 단계의 보안 등급에 대한 허락, 그죠? 정리 후에 허락을 딱 받아서 자, 그럼 clearance 깨끗하게 정리가 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자, 이거 4 이상의 더 높은 등급 됐어요? 자,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보러 가셔서도 이런 생소한 어구들이 나오면 security for clearance, security for가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된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승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승인받은 것입니까? 바로 출입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입장을 자 승인받은 것이에요. 어디를 넘어서서? 바로 32층을 넘어서는 자, 그런 데 대한 입장을 승인받았다. 됐어요? 32층 위가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32, 33, 34 이거 있죠? 자, 그래서 32층을 넘어서는 자, 그런 입장을 허용받습니다. 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32층까지의 입장을 허용받습니다라고 해서 A번은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until tomorrow예요. 알겠죠? 예문을 하나 동반해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끝낼까요? 29번이고요. 자, 29번에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동사가 필요할걸요? 자, 여기는 지금 접속사가 무지하게 많이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때요? 바로 hopes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뒤쪽에 보면 they just finished. 자,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조를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으시려면 두 개의 접속사의 생략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다? 자, 전체가 다 목적어절인데 목적어절 안에 형용사절은 좀 뺍시다. 그들이 끝냈던 프로젝트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주어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자, resident인데 Palmer City입니다. Palmer City의 주민들이 라고 하는 게 주어고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예요. 근데 satisfied는 동사가 아닌가요? 아이, 그럼요. 감정 유발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가 되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죠. 근데 동사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수동 구조의 지금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BPP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satisfy라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딱 보자마자 쟤는 타동사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야 훈련 잘 받은 학생이에요. 토익에.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BPP가 반드시 성립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동사가 되지 않고 얘는 분사가 된다는 사실 혹은 형용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따라서 ED형이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이 문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얘 동사 아니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앞에 동사가 와줘야겠죠? 자, 따라서 동사가 이 자리에 와야 되니까 부사는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동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동의 형태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정답을 A번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요. Center Lane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회사가 희망하는데요. 자, 건축회사인가 봐요. 뭘 희망합니까? 도시의 주민들이 자, 어떻게 되죠? Will be completely satisfied. 이건 부사니까 빼도 되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만족스럽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뭐와 관련해서? 바로 with 이하에 자, 도로의 재포장이죠. resurfacing. 자, surface가 표면이고 동사로 쓰면 포장이에요.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에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들이 막 끝냈던 프로젝트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will be completely가 된답니다. 참고로 complete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부사 동의력이고 형용사로는 완벽한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사가 되면 완벽, 그죠? 완전히라고 하는 뜻이고요.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finish, 끝내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동사, 형용사, 동의력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129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130번 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가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명사하고 뜻이 달라요. flexibility는 융통성이죠. 유연성입니다. 구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commission. 여기 나왔네요. 명사 commission은 뭐라고요? 그렇죠. 위탁수수료와 두 번째, 위원회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destination은 목적지가 되겠죠. 네 번째, relativity라고 하면 상대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는 어떤 명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되게 길죠? 사실 따지면 별로 안 길어요. 자, 여기까지가 부사 9가 되겠습니다. 뭐 하기 전에? 지원하네요. 어디에? Service Technician Position. 서비스 테크니션은 안 해도 그만이죠. 됐죠? 서비스 기술자 직위에 지원을 하기 전에 뭐를 읽어보래요? A하고 자, A를 읽어보랍니다. 자, 이게 목적어예요.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저것은 직무기술서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해요. 그래서 자, 직책에서 해야 될 일을 묘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직책과 관련된 묘사 설명, 직무기술서를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뭐죠? 두 번째,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를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죠? In your schedule. 이게 단서네요. 스케줄과 관련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목적인데요. allow for는 고려 참작하다의 뜻입니다. 수거예요. allow는 타동사잖아요. 그래서 allow for가 나오면 고려 참작하다. 뭘 고려 참작해요? all the travel requirements. travel은 여기서 출장의 개념이겠죠. 출장과 관련된 요구 조건들을 당신이 고려 참작할 수 있도록 됐어요? 예. 자, 바로 스케줄에 있어서의 자,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자, 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0번도 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번 강 121번부터 30번까지 구조문법 어휘와 관련된 자, 달리기가 또 끝났습니다. 자, 완주 후 자, 이제 정리하셔야겠죠. 뒷정리.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어느 부분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은 내가 잘 몰랐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지 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 보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강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네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